자, 그럼 메이저 카드부터 이제 뜻풀이를 보겠습니다. 처음에 나온 게 이제 바보 카드입니다. 바보 카드. 더 풀, 바보란 뜻이죠. 이제 처음 카드인데 이제 여행을 떠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드 타로 여행을 떠난다. 메이저 카드가 이제 이 바보에서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맨 끝에 이제 카드에서는 완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걸 듣고 이걸 보고 떠오르는 것을 적으면 되거든요. 떠오르는 것을 적으면 되는데, 자, 어리석다라는 뜻이 있겠죠. 왜냐면 바보잖아요. 어리석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젊어 보이죠. 젊어 보입니다. 즉 경험이 적다, 능력이 적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태양이 비치고 있습니다. 희망을 갖고 출발을 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갖고 출발을 한다. 어떻게 보면 준비가 부족할 수도 있겠죠. 보따리짐 하나 메고 시작을 하는데 준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가 옆에 있습니다. 추종자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추종자가 있다, 이런 뜻이 있죠. 앞에는 뭐가 보입니까? 절벽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험난하다, 쉽지 않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럼 정카드일 때 또 어떤 뜻이 또 이제 이런 뜻 말고도 막 이렇게 떠오른다. 그럼 그걸 적으시면 됩니다. 그거 적으시면 되죠. 한번 정카드 뜻을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건 제가 적은 거거든요. 저의 타로 카드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거 말고도 맨 밑에 보세요. 당신의 직감이 느끼고 알려주는 키워드를 적어보세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재를 보내드렸죠. 교재 제가 직접 작성한 것인데 거기에다가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기만의 키워드를 쓰시면 됩니다. 자, 떠나는 사람, 자유로운 사람 뜻이 있죠. 어리석다, 자유롭다, 추종자가 있다가 강아지 보였죠. 밝다, 태양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시작이다, 틀에 박히지 않다, 자유롭다는 뜻입니다. 근데 연애점을 칠 때 동성애자들이 가끔 오는데 동성애 하는 사람이 이 카드 뽑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예술가, 또 어떤 그 나쁜 뜻으로는 뭐 노숙자 이런 뜻도 있고요. 순진무구하다, 화창하고 순수하다 하는 뜻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핵심 키워드라는 거는 외울 필요는 없고요. 요 카드를 보면서 느껴지는 걸 쓰면 그것이 키워드가 되고 그것이 핵심어가 되는 것입니다. 보고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 느끼시는 걸 적으시면 되는데요. 요 키워드는 제가 적은 겁니다. 제가 적은 건데 이거는 꼭 정답이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참조를 해라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참조를 해라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훌륭한 자기만의 키워드와 핵심어로 자기 카드를 만드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보셨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또 뭐가 있냐면 역방향이 있습니다. 역방향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역방향은 아까 이렇게 수업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반대라는 의미가 대부분이고요. 부정적 의미는 더 부정적으로, 그 다음에 역카드는 정카드를 거쳐왔다 하는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는 뭐 경솔한 사람, 길을 못 찾는다, 방황한다, 무책임하다, 방종하다, 지나치다, 이거 부정적 의미죠. 부정적인 게 더 부정적으로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어리석지 않다는 뜻이 있죠. 안정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까 어리석다, 바보니까 어리석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반대니까 어리석지 않다, 직업이 안정적이다, 틀에 막혀있다, 얽매인다, 요거 말고도 본인이 느끼는 것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카드를 보면 이제 마법사 카드가 있습니다. 마법사 카드가 있는데요. 마법사 카드가 있습니다. 마법사 카드가 있는데 보시면 어때요? 좀 약간 강한 사람 같죠?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능력이 있죠.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카드를 해석을 할 때 요 뜻은 뭐, 요건 뭐, 요건 뭐, 요거는 뭐, 빨간색이 나타나는 건 뭐 하고 이제 상징성을 갖고 접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타로 카드가 저희들이 이 유니버설 웨이트 카드를 쓰고 있는데 사실은 뭐
타로 카드는 이거 말고도 굉장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왜 우리는 이걸 쓰느냐? 옛날에 이제 눈당아 하는 그 드라마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겨울연가라는 드라마에서 요 카드가 나왔어요. 거기서 이제 시범을 보일 때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붐이 일었습니다. 붐이 일고 처음 카드가 요거로 이제 퍼졌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카드 하면 요거를 떠올리는데 그래서 이 카드만 갖고 사람들이 상징성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아프리카에 대한 사람들로서 요 카드를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또 뭐 인디언 비슷하게 만든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은 색깔도 다르고 또 카드의 구성도 좀 달라요. 그럼 뭐 빨간색이 나타난 뜻은 뭐 이렇게 했는데 거기 빨간색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인물이 막 이렇게 했는데 인물이 흑인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카드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상징성을 갖고 외운다는 게 좀 한 방법은 될 수 있어도 그 방법이 최고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실 것 같아요. 이제 사주도 이제 해석하는 것이 뭐 이제 신강약, 저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신강약이다, 격국이다, 용신이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그런 거 전혀 안 따지는 학파도 있거든요. 또 자연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대운도 안 보는 학파도 있어요. 물론 그 정도 되면은 뭐 저건 뭐 좀 이상하다 이렇게 보는 비판할 수도 있지만 또 이제 그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명조를 보면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문 해석은 다양하다. 근데 저희는 이제 타로타로 직감타로인데 직감 인물의 포인트를 보고 인물을 보고 카드의 포인트를 보고 질문을 인물과 포인트에 대입을 해서 푸는 저희 직감타로에서는 이런 상징들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이 카드를 보고 그림을 보라 그랬죠? 그림을 보고 느껴지는 것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느껴지는 것, 그걸 말씀을 하면 되는데, 이건 이제 전문직 같습니다. 그리고 위와 아래, 소통시켜주고 중개하는 어떤 그런 기능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통과 중개를 잘한다. 이런 사람들이 직업은 전문직을 할 수 있습니다. 중개라면서요. 그렇죠. 중개도 하죠. 중개도 하는데 뭐 공인중개사라든가 법과 사람을 연결한다는 의미에서 뭐 변호사라든가 또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지만 능력이 있다는 뜻에서 이제 전문직 이런 뜻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매력적이다. 이성에게 호감을 받는다. 전문가다. 전문적인 직업이다. 권위가 있다. 현실과 이상, 뭐 목표와 과정을 하늘과 땅을 좋아한다. 이거 뭐냐면 아까 보면은 카드를 보시면 위도 가리키고 밑에도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를 하늘로도 보고 이상으로도 보고 목표로도 보고 그런 것들을 잘 좋아하고 어울리게 한다. 능력이 있다. 자신감 있어 보이잖아요. 또 선생님, 교사 이럴 수도 있다. 그리고 중개업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매력적이다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역방향은 뭐겠습니까? 아까 믿음직했는데 믿음직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사기꾼, 바람둥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재능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다. 그다음에 결정을 내지 못한다. 무능력하다. 바람둥이다. 능력이 없다. 사업을 한다면 정카드는 능력이 있으니까 달리겠지만 역카드는 준비가 부족하다. 능력이 부족하다. 연애는 정카드는 잘한다. 역카드에서는 무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것들이 정해진 키워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해진 키워드가 아니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어떤 책이라든가 어떤 선생님을 맹신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수강하시는 선생님들이 자기만의 타로 카드를 만드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시면은 한번 그렇게 딱 이렇게 개념을 잡고 배우시면은 외우거나 막 그러지 않아요. 한 번만 들으시면 바로바로 실전에서 쓸 수 있으시고 요 메이저 카드 22장만 먼저 배우시고 요 22장으로도 바로 점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 카드 14장씩 된 거 56장 배우는 만큼 또 이렇게 같이 첨부를 해서 점을 보시면
기가 막히게 잘 맞습니다. 기가 막히게 잘 맞습니다. 자, 외우지 않는다. 그림을 본다.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자기의 느낌. 바로 처음에 떠오르는 직감을 믿는다. 근데 이거 보고서, 이걸 딱 보고서 무능하다. 이렇게 하면 좀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엉뚱한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게 기본적인 뜻은 남들이 말하는 것을 참조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태화타로도 하나의 발판으로 삼아서 여러분들의 더 큰 타로를 만드시는데 기여를 하고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는 데 도움이 된다면 보람으로 여기겠습니다. 이제 질문들이 가장 많은 게 이제 돈과 애정 문제입니다. 이 카드가 딱 나왔으면 뭐예요? 돈에 대해서 능력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질문을 해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을 해야 될까요? 커피숍 할까요? 예. 미장원 할까요? 예. 고깃집 할까요? 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 여기 뭐 컵은 어떻고 뭐 칼은 어떻고 동전 어떻고 완전 막대기는 어떻다 이게 뭐 사원소를 말한다 사원 지수화풍이다 뭐 얘기하는데요. 현장에서는 아무 쓸모 없습니다. 그 지수화풍 안 하면 뭐예요? 그렇잖아요. 그거 외우고 할 시간에 다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들은 사람들이 많은데 딴데서 배우거나 또 책으로 독학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또 이렇게 딴 데서 배우더라도 이때도 외우래요. 뭐 수비학을 외우래요. 이런 뭐 어떤 서양 타락적인 걸 외우래요. 막 하는데 외우다가 끝나요.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냐 또는 이렇게 외우는 거에 자신 없는 분들은 중간에 포기를 하니까 또 그런 방법으로 해서 잘 맞춰지지도 않고 또 입이 안 열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믿고 이 직감터로에서 시키는 대로 뭐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시면 자신 있습니다. 이 강의가 끝났을 때는 시리즈 강의가 끝났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실전에서 이렇게 손님을 이렇게 상담자들을 이렇게 상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카드는 이제 고이 여사제 하고 나왔는데요. 그냥 쉽게 수녀입니다. 수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녀인데 이 카드가 딱 나왔는데 질문을 뭘 많이 한다 그랬어요? 돈과 이제 애정 문제인데요. 자, 이번엔 돈을 벌까요? 꽝이죠. 예, 돈을 못 법니다. 아니, 수녀분들이 돈 번다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종교인들이 돈 번다. 물론 뭐 종교 장사를 하시는 분은 일부도 있겠지만 이 카드의 순수한 의미에서는 이 카드는 기도하고 명상하고 순수한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 책인데요. 책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보다는 이제 책 쪽으로 공부 쪽으로 더 인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이 여사제 뭐라 그랬습니까? 수녀라고 이제 쉽게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라 이랬는데요. 수녀니까 이제 돈을 물어보면 다 X예요. 예를 들면 돈을 벌겠습니까? 아파트 투자를 해도 되겠습니까? 주식을 사도 되겠습니까? 다 꽝입니다. 예, 수녀들은 그래도 관여를 잘 안 하죠. 연애 문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 수녀 결혼 안 하죠? 연애도 꽝입니다. 애인이 생기겠습니까? 딱 하면 어떻게 된다? 애인이 생기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인데요. 어떤 분들이 여기 뭐 J는 뭐다, B는 뭐다, 뭐 여기 십자가 의미는 뭐다, 여기 뭐 저기 의미는 뭐다 하는데요. 사실은 현장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뭐 여기 달 모양은 뭐다, 동그라미는 뭐다 그러는데요. 예, 그렇게 해서는 뭐 또 요런 의미는 뭐다 그러는데요. 아무 의미가 없고요. 절대로 외우는 거, 어떤 복잡하게 하는 거를 하면은 실전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하지 마시고 점의 원리를 첫 시간에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점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답을 이미 다 갖고 있어요. 그 무의식을 끄집어 내는데 도구를 타로를 쓰는 것 뿐입니다. 그걸 뭐 유표를 쓰면 유표가 되고 뭐 주역을 쓰면 주역점이 되고 뭐 기문 명반을 쓰면 기문점이 되는 건데 이번에 그림을 쓰는 거예요. 그림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림이 어떻게 보입니까? 수녀처럼 보이잖아요. 고상해 보이죠? 지혜롭게 보이죠? 그 뭐예요? 이분은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분이 잘하는 건 뭘까요? 시험에 대한 거는 잘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대한 건 잘할 수 있는데요. 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이번 카드는 고이 여사제입니다. 고이 여사제. 여사제라는 말은 참 이제 낯설은데요. 일단
수녀님, 수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카드를 해석할 때도 뭐 어떤 분들은 뭐 글자 J는 뭐다, B는 뭐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그리고 뭐 달은 뭘 말한다, 파란색은 뭘 말한다, 꽃은 뭘 말한다, 이렇게 열매는 뭘 말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상징을 갖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방법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의 학파의 그쪽 학파의 어떤 고유한 특성이니까 제가 뭐라고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실전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실전이 현실이고요. 바로바로 답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럼 키워드 외우고 상징성 외우고 하려면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볼 때 그런 데서 이렇게 이런저런 걸 외우는 걸 배우는 사람들이 실전에서 잘 막힌다고 답답해하고 하는데 저에게 배운 사람들은 바로바로 써먹습니다. 현실적이고 실전적입니다. 점의 원리를 이해하시면 돼요. 점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와 손님, 나와 상대방이 무의식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 무의식을 이런 카드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걸 끄집어내고 이해하는 것일 뿐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처음에 느낌이 중요해요. 느낌이 뭡니까? 그렇죠. 수녀 같은 느낌이 나죠? 지혜롭습니다. 근데 질문을 할 때 질문 크게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하나는 돈에 관한 거, 사업에 대한 것, 그러니까 즉 돈에 대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애정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이 카드는 두 개 다 꽝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녀님이니까 돈 버는데 크게 관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에 투자해도 되겠습니까? 사업을 해도 되겠습니까? 미장을 해도 되겠습니까? 주식을 사도 되겠습니까? 질문은 달라도 다 돈에 대한 거죠. 어떻습니까? 다 꽝.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정에 대한 거, 뭐 남자가 생기겠습니까? 여자가 생기겠습니까? 뭐 우리들이 잘 지내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돼요? 수녀는 연애를 안 하잖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꽝. 예, 잘 안 됩니다. 남자 안 생깁니다. 여자 안 생깁니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카드에서 좋은 점 뭘까요? 예, 여기 책을 내고 있죠? 책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거. 저 이번에 공무원 시험 준비하려는데 공부 잘 될까요? 네, 아주 잘 됩니다. 남자도 안 만나고 여자도 안 만나고 공부만 합니다. 그 뭐예요? 공부에 대한 건 아주 좋다는 것이죠. 그리고 학습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지혜로운 거에 대한 거. 그러니까 뭘 배우려고 하는데 타로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타로 강의를 한다고 하는데 어디를 들을까요? 그래서 딱 나왔다. 그러니까 이 카드가 나오면 그 선생님 어떤 사람입니까? 돈도 안 밝히고 공부만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잘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돈 적게 내고도 잘 배울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카드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선생님들도 이 동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도 어떻습니까? 떠오르는 생각, 이 카드, 그림에 집중하라. 그러니까 우리 태화타로, 직감타로는 그림에 집중을 합니다. 그림을 보고 그림을 통해서 답을 얻는 거거든요. 이 그림을 보세요. 그리고 떠오르는 생각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정방향일 때 영적이다, 정신적이다, 판단력, 지혜가 있다. 법, 권위 있는 판단이다. 법이라는 얘기가 왜 나왔냐면요. 여기 있는 이 책이, 책을 들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법전은 아닐 수 있죠. 법전은 아닐 수 있고, 뭐, 공인중개사 책도 아닐 수 있는데, 공인중개사 공부를 한다거나 법 공부를 한다고 할 때 이 카드가 딱 나오면 그 책에 대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잘 될 것입니다. 예, 공인중개사 시험 잘 볼 수 있습니다. 공부 잘 됩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거에 대해서도 유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법에 대한 게 나왔죠. 그 다음에 뭐 정신적이다, 종교적이다. 그렇죠, 종교적입니다. 수녀잖아요. 이게 핵심입니다. 사업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애인을 만약에 굳이 찾고 싶다 그러면은 종교시설 쪽으로 가봐라. 그러니까 뭐 교회를 가거나 절에 가봐라. 그쪽 일과 연결된 것을 찾아봐라. 근데 이제 무속도 무교라고 해서 이제 신앙으로 보는 데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만불상 그런 데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 데도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저게 이제 법과도 연결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법, 법률가, 그 다음에 뭐 공인중개사, 세무사 될 수 있습니다. 연애는 잘 안 된다. 왜 그랬어요? 수녀가 무슨 연애를 안 하죠. 연애는 꽝이다.
근데 굳이 애인을 찾고 싶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 저 꼭 애인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요게 이제 종교에 대한 거잖아요. 수녀니까. 예, 교회 나가보세요. 절에 나가보세요. 이렇게 하시면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거죠. 신학대학이나 이렇게 종교적인 시설물에 한번 자주 가보세요. 또 그쪽 모임에 가보세요. 하면은 이제 애인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는 뭐예요? 세속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는 없습니다. 그럼 연애를 한다든지 육체적인 연애를 하는 것이죠. 영적인데 관심이 없습니다. 책도 안 보죠. 근데 뭐는 된다? 돈은 된다. 왜 돈이 됩니까? 세속적이니까. 연애도 잘 된다. 왜? 세속적이니까. 근데 육체적인 연애가 되겠죠. 이렇게 좀 반대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역카드는 한 70% 정도는 그냥 반대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카드 보겠습니다. 다음 카드 보는데 여왕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왕 어때요? 예, 그렇죠. 풍만합니다. 이 카드는 풍부, 풍만, 물질적으로 풍요롭다, 돈 그런 데와 이제 연결이 되는 카드인데요. 요거를 이제 어떤 분들은 요 성류가 뭐 임신이다 이렇게 했을 텐데 상징으로 임신이다 이렇게 해서 안 하고 임신복 같잖아요. 그죠? 우리 여자가 풍부하고 풍만하다는 게 임산부도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풍만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자가 뭘 낳는다는 의미에서 또 임신도 되는 것이 임신도 되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지 어떤 이런 상징이 성류가 꼭 임신을 상징한다. 아, 왜 꼭 성류가 임신을 상징해야 돼요? 안 그래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징을 하나 갖고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 전체적인 이미지를 갖고도 충분히 상징에 나타나는 뜻들을 알 수 있다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왕이니까 어때요? 능력이 있겠죠? 그리고 풍부하겠죠? 그리고 앞에 곡창지대잖아요. 물질적으로도 많이 획득을 한다. 부자 카드다 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물상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카드를 그러니까 현실에 있는 물건들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조언 카드라고 해서 한 장 뽑을 때 이 카드가 나올 때 딱 보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핸드폰 해보세요. 이렇게 상대방에게 핸드폰 전화를 해보세요. 지금 해보세요 하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잘 됐단 말이에요. 왜 그런 말을 했냐? 이거 보세요. 물론 핸드폰은 아닙니다. 근데 귀에다가 뭘 갖다 댔잖아요. 예, 핸드폰으로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 해보세요 했더니 그분이 그때 남자친구랑 오해가 풀려서 잘 됐던 이렇게 예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키워드라는 것이 어떤 카드 해석이라는 것이 키워드에 없고 책에 없고 남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은 거라도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게 딱 있을 때 그것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카드에 보고 뭐 누가 뭐 핸드폰 해라 이렇게 나오겠어요. 그죠? 이 카드가 만들어졌을 때 뭐 몇백 년 전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뭐 핸드폰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딱 그렇게 보여서 말을 하니까 그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의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죠? 뭐 풍부하다, 물질적인 부자다, 다산, 뭐 아름다운 여성, 들판, 추수, 뭐 남자의 인기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왜 화려하고 사치합니까? 목걸이 보세요, 왕관 보세요. 화려하고 사치하게도 보인다. 그러니까 이런 건 뭐냐면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생각을 말을 하면 그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징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림에 집중을 하세요. 그러면 타로 카드가 아주 쉽습니다. 근데 외우려고 하면 저 강의하는데 딴 데서 이제 막 외우는 거 듣고 하다가 오신 분들도 있는데요. 그때는 하나도 못 써먹었어요 하는데 그분들은 이제 제가 하는 식으로 하니까 외우지 않고 금방금방 써먹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생각나시죠? 그림 보고 이제 이렇게 생각나시는 걸로 말씀을 하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역방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역방향. 역방향을 어떻게 해석한다 했습니까? 반대의 뜻이다 했습니다. 부자의 반대는 뭐예요? 가난하다, 빈곤하다. 아까 여왕이고 이제 잘 되는 모습이었는데 반대니까 실패한다. 뭐
불합격한다, 돈이 없다, 물질적으로 손해를 본다 있습니다. 여기 원치 않는 임신 했는데 이제 카드 점을 보는 분들이 이제 젊은 분이고 애정점을 많이 보는데 그때 이제 그 젊은 두 사람이 왔어요. 젊은 두 사람이 왔는데 좀 저를 테스트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왜 왔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 아니 테스트를 왜 해? 아 그랬죠. 근데 딱 뽑고 임신하셨나요? 딱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원치 않는 임신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계획 임신이었다면 고민을 안 했겠죠. 원치 않는 임신 뭐 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라 그랬죠. 뭐 네, 나라 그랬습니다. 이런 뜻들이 있고요. 카드의 그림에 집중하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카드는 이제 황제 카드입니다. 이제 황제 카드인데 제가 이제 절에서도 이제 강의를 해요. 절에서도 이제 강의를 하고 여러 절을 다니는데 요즘 스님들도 이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 카드를 보면 이제 생각나는 스님이 있어서 그래요. 딱 보는데 이 카드에 이제 역카드가 나왔어요. 역카드가 나왔는데 그날이 이제 첫째 날이었어요. 첫째 날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온 거예요. 다른 스님이 배운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약간 비아냥거리시더라고요. 아, 그런 게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무 질문이나 해보세요.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이 대처생이에요. 결혼을 하신 분인데, 내 와이프가 저를 어떻게 보나요? 하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요 역카드가 나왔습니다. 요 카드에 이제 역카드가 나왔는데, 정카드를 보세요. 정카드를 보시면 뭐예요? 황제잖아요. 그러니까 좀 가부장적이고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가부장적이다, 권위가 있다,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이는데 이건 역카드가 나왔단 말이에요. 거꾸로가 나왔어요. 거꾸로가 나왔으니까 무슨 뜻이에요? 권위가 없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있는 그대로 말해줬죠. 사모님께서는 스님을 권위가 없게 봅니다. 약간 우습게 봅니다. 무능하게 봅니다. 하고 말을 해줬죠. 그랬더니 같이 왔던 스님이 엄청 웃는 거예요. 맞아요. 얘 집에서 그런 대우 받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딱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수업을 들으시더라고요. 이 점이라는 게 참 신묘한 것입니다. 신묘한 건데 믿고 뽑으면 돼요. 믿고 뽑으면 되고 상대방이 뽑아도 되지만 내 자신이 뽑아도 됩니다. 내 자신이 뽑아도 된다. 근데 상대방이 참여하게 하는 게 실전에서는 더 좋습니다. 요즘에 이제 060 같은 이제 인터넷 상담도 많이 하시는데 그때 이제 전화 상담이시잖아요. 전화 상담일 때는 내 자신이 뽑아도 신묘하게 잘 맞습니다. 상대방의 질문에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황제 카드, 정 카드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황제답다. 즉 뭐예요? 좀 권위가 있다, 능력이 있다, 인정을 받는다, 대접을 받는다. 근데 약간 가부장적이죠? 독선적이다. 눈을 잘 보세요, 눈. 카드를 보시면 눈이 약간 옆을 보고 있죠? 의심한다. 연애점에서 의심하면 뭐예요? 의처증이 있다, 의불증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사업도 잘 됩니다. 왕이 뭐 이렇게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 사업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정방향 나이 든 남자 보성의 아버지 같다, 권위 있다, 가부장적이다, 카리스마 있다, 돈이 있다, 보수적이다. 근데 여기 현실적으로 뭐 황제가 없잖아요. 현실에서는. 직장에서는 사장이나 직장 상사를 대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스프레드법, 배열법을 배우시겠지만 문제 카드, 고민 위치를 나타내는 카드 이렇게 나오면 직장 상사와 트러블이 있습니까? 하면 많이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역방향입니다. 권위적이지 않다. 또 권위를 내세우지 마라. 약간 부정적이를 너무 강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강제적이고 강압적이다. 너무 권위적이다. 이럴 수 있죠. 또 권위적인 게 반대니까 뭐예요? 권위가 없다. 이제 상반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랬습니까? 한 장을 더 뽑아봐라. 그래서 그걸 보고 보시면 된다. 근데 서양 카드는 사실 이렇게 서양의 문화를 담고 있습니다. 서양의 문화를 담고 있으니까
동양 한국적이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제 카드가 우리 일상생활을 잘 나타내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이 퍼져 있으니까 또 이 카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카드를 안 하면 사람들이 또 타로 카드를 못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카드를 하지만 동양적인 카드를 하나를 더 같이 한다면 훨씬 유리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뭐 심볼론 카드나 또 뭐 인디언 카드다 하고 또 외국 카드를 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되게 추상적인 카드를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인물이 안 나오고 뭐 도형 같은 거. 또 어떤 사람은 뭐 태극 모양, 좀 뭐 주요 카드, 뭐 그런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좀 해석하는데 이렇게 응용의 표기 좀 작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그림이 있을 때 사람들이 금방금방 자기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더 납득을 잘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 카드를 쓰는 것을 권하겠습니다. 나중에 수업 때 또 하겠습니다. 자, 역카드 금이 아시겠죠? 자, 처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시면 뭐가 있냐? 교황 카드가 나왔습니다. 교황 카드가 나왔는데요. 자, 이 교황이라는 것은 자 보세요. 이제 물론 이게 이제 성당에 있는 교황입니다. 성당 교황인데 이렇게 3명이 나왔습니다. 3명. 이렇게 3명이 나왔는데 3이라는 숫자가 나오면은 연애 카드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역카드 나왔다. 정카드, 역카드 해석에서 정카드는 약간 긍정적으로 역카드는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이라는 의미가 이거 역카드로 나왔다. 그럼 어떤 뜻이에요? 부정적으로 해석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제 남자친구가 외국에 있는데 어학연수 1년을 갔는데 여자를 사귈까요? 하는데 이게 역카드 딱 나왔다. 그럼 뭐예요? 삼각관계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자 여자, 즉 애인이 있다. 남자가 바람을 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카드는 약간 긍정적으로 보는 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당에서 결혼할 때는 뭐예요? 좀 권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카드 교황은 권위가 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권위가 있다는 뜻이 있고 또 축복을 받는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를 가운데 꼈으니까 중재를 한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카드는 꼭 부정적으로 삼각관계 이렇게는 잘 해석하지 않습니다. 근데 셋이 동업이 잘 된다 이런 건 되겠죠. 셋이 동업이 잘 된다. 그리고 여자가 있더라도 이렇게 크게 걱정할 건 아니다. 왜냐하면 긍정적으로 정카드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뜻들 한번 보겠습니다. 권위 있다, 전통적이다, 좋은 인연이다. 가르치는 사람. 이게 뭐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 같잖아요.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 이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합법적인 관계. 왜 합법적인 관계냐면은 성당입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기구죠. 그 다음에 권위고, 그러니까 권위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합법적이다. 입니다. 물론 여기서 뭐 삼각관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역할일 때 더 부정적인 삼각관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죠. 또 교황일 때, 카리스마 있다, 우러러본다, 이런 것이 나오죠. 역할일 때는 뭐예요? 삼각관계라는 뜻이 강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약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요즘 이제 바람피는 삼각관계 이렇게 있습니다. 권위가 없죠. 잘못된 가르침, 비제도권, 그다음에 올바르지 않다. 그리고 아까 이제 동업이 잘 된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동업하지 마라, 즉 동업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카드 보겠습니다. 다음 카드는 이제 연인 카드입니다. 연인 카드인데 물론 이제 연인 카드니까 이제 연애에 대한 카드입니다. 연애에 대한 카드인데 여기가 이제 질문자라면 질문자의 앞쪽에 있는 것을 꼭 이렇게 연애만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업적을 물을 때 이 카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사업적을 물을 때 이 카드가 나올 수 있는데 사업이 잘 될까요? 그럴 때 제가 잘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이 묻더라고요. 왜 잘 됩니까? 그랬죠. 그랬더니 제가 앞에 있는 분이, 그러니까 요 질문자의 앞에 있는 분이 여자도 되지만 질문에 따라 사업으로 말할 때는 고객도 되죠.
고객이 내 제품을 사랑한다. 또 종업원이라면 종업원이 나랑 협조가 잘 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업원이 협조가 잘 되고 고객이 날 사랑해주니까 사업은 잘 될까요? 못 될까요? 그렇죠. 잘 됩니다. 그래서 사업점에도 긍정적인 카드입니다. 물론 연애는 더 긍정적으로 잘 되는 것이죠. 연애도 긍정적으로 잘 된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연인관계, 동업, 서로 바라보는 곳이 다름. 여기 참 재밌는 카드인데요. 눈높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눈높이가 좀 다르다.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데 왜 자꾸 싸우나요? 그럴 때 제가 드린 말이죠. 눈높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바라보는 곳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좀 관점이 틀리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종업원덕, 주변 사람덕 하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 종업원덕, 주변 사람덕 무슨 뜻이냐? 앞에 있는 분과고 연인 관계를 잘 맞는다는 뜻이 아니라 종업원이라고 해도 대유라를 했잖아요. 인물에 종업원이 나랑 잘 맞는다. 주변 사람이 나랑 잘 맞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고 있으니까 약간 음란하다. 이런 뜻이 되죠. 스킨십 해라. 눈높이를 맞춰라.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키워드라는 것은 저나 다른 사람 키워드를 참조를 해서 선생님들, 수강하시는 선생님들의 키워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만의 타로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자, 역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축복받은 연애가 아니니까 뭐 엔조이 또는 연애가 안 되니까 이별, 이혼, 그 다음에 뭐 사람이 잘 맞지 않으니까 인덕이 없다. 뭐 겉에만 무늬만 연예인이다. 협조적이지 않다. 동업하지 마라. 불륜이다.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잠깐 쉬겠습니다.